네,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의 그 안정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공정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그 pH 이펙트를 살펴보면은 그 용액의 pH는 단백질의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흔히 변하는 인제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운스트림 공정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그 바이오 프로덕트가 이제 미생물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 세포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운스트림 공정에서는 그 만들어진 그 프로덕트를 이제 분리 정제하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 공정에 이제 보면 이제 pH나 뭐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제 pH가 이런 단백질 구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변수에 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미치는 이제 pH 변화는 가역적인 디내처레이션으로부터 단백질의 완전한 가수 분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H 변화가 단순히 이제 그 뭐죠? 단백질 풀어주고 다시 폴딩 되는 그런 뭐 어, 그런 그 뭐죠?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제 단백질의 어떤 구성 성분의 아미노산을 완전히 그 뭐죠?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단백질의 어떤 활성 영역에 이온화 상태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극단의 pH 영역에서는 단백질의 어떤 그런 아주 뭐 화학적 변화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뭐죠? 그 적절한 영역 내에서 이제 뭐죠? 분리 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pH가 미치는 이제 어떤 영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Y축은 pH, Y축은 이제 단백질의 활성도인데 예를 들면 트립신 같은 경우는 이제 pH가 중성 영역에서 가장 그 활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pH가 뭐 산성이거나 이제 알칼리성인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의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좀 주의를 해서 어,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펩신이라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게 위에 들어있는 어떤 소화 효소에 작용하는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pH가 낮은 영역에서 오히려 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어떤 여러 가지 그 pH에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이런 쉬어 이펙트, 보통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 그 가스와 뭐죠 액체 계면 사이에 이제 강한 기계적인 쉬어 이펙트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어떤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활성에 이제 그 뭐 성능을 활성을 이제 그 뭐죠 낮추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쉬어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뭐냐 뭐죠 교반을 뭐 너무 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쉬어 레이트 하에서 이제 교반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아주 그 엑사이먼트한 그런 그 사건은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아주 그 엑사이먼트한 사건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바이올로지컬 마크로 모레큘들을 이제 대규모로 생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from 포리소크론들의 엔자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그 세탁하는 이제 세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단백질, 그 어떤 성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실제 치료용 펩타이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단백질 케미스트리가 이제 굉장히 그 remarkable 이제 metamorphosis라고 해서 이제 그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단백질을 잘 분리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그 빌리언 달러 인더스트리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리 공정들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른 프로덕트들을 이제 사용되는 분리 공정들 중에 이제 뭐 흡착이라든지 분리막 뭐 아니면 이제 뭐 퍼멘테이션 같은 이런 이제 공정들이 다 이제 이런 바이오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뭐 연구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바이오몰레큘스 중에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구조, 세컨더리, 그 다음에 또 뭐죠? 터셔리, 터셔리 구조인데 주로 이제 터셔리 구조는 이제 수소결합이나 이제 어떤 뭐 디설파이드 번딩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3차원적 구조가 유지되는 구조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쿼터너리 이건 이제 3차원적 구조가 이제 여러 개 멀티머리 컴플렉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4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단백질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이제 뭡니까 어떤 기능을 손실하지 않고 이제 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3차 구조나 4차 구조가 반드시 이제 잘 보존이 돼야 된다. preserved.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의 그 어떤 구조적 뭐죠? 그 스타빌리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정 변수라든지 어떤 화학적 반응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컨트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거대 문제 중에 하나인 핵산, 뉴클레익 엑시드에서 이제 뭘 하겠는데요. 자, 핵산의 구조는 기본 구조는 이제 오탄당, 염기,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구조가 이게 지금 오각형 구조잖아요. 이제 카본이 5개인 그런 오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인산기가 있고 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죠? 중합된 중합체를 우리가 이제 핵산이라고 하면 이제 DNA 혹은 RN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DNA 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A, T, G, C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참고로 이제 RNA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은데 이 당 가운데 있는 이 당의 구조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데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탄당에 보시면 이제 산소가 없는 데옥시리보스 구성된 오탄당이고요. RNA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스산이라고 해서 이제 리보스 오탄당이 이제 리보스예요. 산소가 있는 2 프라임 위치에 이제 산소가 있는 그런 오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뉴클레오티드 그런 이제 우리가 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상업적 가치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뭐 유전공학에서는 이제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서 분리 정제할 필요성은 없지만 몇 가지 종류의 핵산은 이제 진단용이나 치료용 목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리보자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정 RNA 시퀀스를 절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RNA 분자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진단용 시약이라든지 연구용 시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타머라는 게 있는데 이 앞타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분자나 세포, 미생물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설계한 어떤 단편 조각들이에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조각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플라스미드라는 거는 이제 재조합된 유전자 벡터로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생물에 이제 집어넣게 돼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의 뭐 인슐린이나 알파페론 이와 같은 이제 중요한 바이오 프로덕트를 생산할 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어떤 플라즈미드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핵산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DNA 구조, 기본 구조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과 인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닌, 티민, 구안이 이제 시토신 이렇게 네 개 연결로 이제 구성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이렇게 한 단위죠. 한 단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인산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뭐죠? 중합된 형태로 길게 이제 체인 형성이 되는데 이 체인과 이제 이 체인 사이에는 이제 염기 간의 이제 수소결합으로 그런 이제 구조가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실제로 이제 이게 이런 구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기 뭐죠? 이런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체인의 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길이는 굉장히 이렇게 길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직경을 보면은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뭐 이 정도 뭐 길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요. 약 2나노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길이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RNA는 나와 있진 않는데 RNA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염기가 티민 대신에 이제 우라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핵산이 RN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대 분자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당류, 폴리사카라이즈라는 이제 거대 분자가 있는데요. 이 다당류는 이제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된 단당류, 단위체의 긴 사슬로 구성된 중합체 탄수화물 분자이다. 아니, 뭐 말이 좀 접하고 어렵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요 각 그 모노머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당들이 중합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럼 요 고분자에 보면 중합.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합체 형태로 해서 이제 길게 긴 사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인데 여기 이제 글리코시딕 본딩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알파 원포 글리코시딕 본딩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이제 다당류죠. 이런 것 이런 요 구조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밀로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폴리사카 다당류 중에 하나인데 키틴이에요, 키틴. 혹은 뭐 키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각각류의 게 껍질 이런 것들의 이제 주요 성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이 당이죠. 물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아세틸 아민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된 이런 당인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결합으로 같이 글리코시드 결합인데 이거는 이제 베타 원포죠.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결합이 된 이제 길게 긴 사슬로 구성된 중합체 형태의 이제 그런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폴리사카라이즈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스타치 주로 이제 뭐 감자의 주성분이 되겠고요.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우드나 이런 데 주로 이제 그 주 구성 성분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는 이제 여러분들 뭐 종이라든지 옷 같은 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아가, 덱스트란, 아가로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다당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당류들의 이제 뭐죠? 그 주요 소스는 이제 뭐 콘 혹은 뭐 이런 그 곰팡이류 같은데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사용 용처는 이제 뭐 푸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의약품 혹은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좀 실험하는데 뭐 필요한 어떤 실험 용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단백질이나 DNA에 비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은 그런 바이오 프로덕트는 아니다. 밑에는 이제 여러분 참고로 셀룰로즈 이렇게 주로 이제 나무나 이런 데 주성분이 셀룰로즈인데 이건 이제 구조가 보세요. 이거 똑같이 이제 포도당 분자인데 이 결합이 이제 뭐죠?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뭐 아밀로즈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되는데 이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죠. 이런 거 먹으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서 네, 하여튼 이것도 다 이제
폴리사카라이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이제 바이오 프로덕트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뭐죠? 바이오 프로덕트들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이제 도래가 본격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뭐냐? 바이오 시밀러 말대로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야. 비슷한 어떤 의약품인데요. 이건 이제 오리지널 생물 의약품과 품질이나 비임상 인상 시험에서 비교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 의약품이다. 이게 좀 약간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감기에 걸리면 먹는 게 왜 저기 뭐죠?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케미칼리 합성한 그런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회사나 B 회사에서 동일한 어떤 화학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조나 성질이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복사품이지. 근데 이제 이런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뭐 이런 동물 세포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만들어진 바이오 프로덕트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하나의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정확히 같을 수는 없어요. 케미스트리적으로 뭐 화학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성능이나 이런 특징 면에서는 이제 비교 동등성이 서로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 어, 성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의학적인 효능이 이제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저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이 복제 의약품이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이 원래 이게 뭐 핸드폰 만드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제 뭐죠? 꽤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그 회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바이오 뭐더라? 무슨 하여튼 바이오 지금 갑자기 에스파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아주 큰 회사고요. 특히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이거 생산해 주세요 하고 이제 뭐 균주나 어떤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뭐 소스를 제공해 주면 여기서 이제 그걸 키워서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의약품들을 분리정제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매출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의 뭐 탑까지 이제 올라간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나 효모, 동물 세포, 또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내므로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걸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에는 효능은 비슷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바이오 시밀러 생산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거 뭐 100만 개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부가가치가 남겠어요. 근데 이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치료용 우리 희귀 뭐죠? 희귀 질병의 치료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록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뭐 꽤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생산해서 팔게 되면 이제 그만큼 많이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삼성이나 회사도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큰 이런 바이오 뭐죠?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리정제 기술을 잘 이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성능이나 효능이 동등하거나 향상된 그런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게 되면 그런 이제 앞서 이제 오리지널 뭐죠? 그 생물의약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이미 임상시험 같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의약품 중에 이제 가장 이슈된 게 이제 안티바디 프로테인, 항체 물질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그 뭐 농업이라든지 환경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타일이 이제 세제잖아요. 그 뭐죠? 그 세탁하는 그 뭐죠? 그 세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뭐 뭡니까 부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단시약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어, 바이오 프로덕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내 이제 주요 업체들은 이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제일 뭐 녹십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실제 투자를 하고 실제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허셉틴이라는 그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유방암의 그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입니다. 허세틴은. 근데 이제 이 허세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업체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허세틴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제 이게 암세포란 말이에요.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헐투라는 이런 그 리셉터에 어, 그 뭐죠? 이 헐세틴 안티바디가 이제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결합을 통해서 이 결국 이제 이 튜머셀의 이제 그 뭐죠? 그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이 안에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신호 전달돼서 뭐 암세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을 시켜버리면서 암세포의 사멸을 이제 촉진을 시키고 동시에 이제 또 체내의 면역체계 활성화를 또 이게 동시에 또이두 가지 효과예요. 암세포 죽이고 체내 활성화를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이제 표적 치료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뭐 암젠, 화이자 유명한 이제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삼성 그 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에피스는 주로 이제 그런 바이오薬품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종근당,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뭐 앞에 얘기했지만은 뭐 뭐죠?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또 어디야? 아, 셀트리온 이런 이제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계속 이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요거 밑에 이제 요 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 탑 10을 쭉 리스트업을 한 건데 그중에 이제 1위가 이제 휴미라라는 그 제품이에요. 이 휴미라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요거 제가 좀 여러분들 그 약간 그 여러분 초기에 나눠줬던 그 프린트물하고 조금 이제 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성분명은 이제 아달리 무밥이라는 요 성분명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에브비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팔게 됐는데 이게 이제 주 뭐냐면은 자가 면역 치료제.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관절염 하여튼 그 아주 그 뭐 어려운 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요 제품 자체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엔티바디예요.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인데 요게 이제 그 다른 의약품들에 비해서 어때? 거의 뭐 이제 2배 이상 많이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18년 10월에 이제 만료가 되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 회사 내에서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죠. 이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은 이제 이 에브브이에서 만들어진 이제 요 아달리무밥인데 다른 이제 그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비교 동등성이 확보된 이제 이런 유사한 거의 동일한 성분의 이런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팔게 이제 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 어, 뭐 이미 이제 휴미라는 그 약품의 이제 성능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따로 임상 시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약품인데, 뭐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는 지금 2023년인가 하여튼 요 기준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이 휴미라는 제품이 이제 이 원래 오리지널 회사 에브비를 빼고 9개 회사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안 된대. 나머지 90%는 이제 오리지널 회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 가지고 이제 9개 회사가 이제 그 시장을 지금 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뭐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만들어낼 때는 원래 뭐죠? 아달리 무밥이라는 초기 그 뭐죠? 이 오리지널 헬스에서 만든 것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야 결국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된 이제 분리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충분히 그것도 획기적인 어떤 그 분리정제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또 가능한 일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파트 A, 파트 B로 나눠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게 뭐 규칙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듣기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어쨌든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들어서 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